민주당의 공격 빌미가 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태어나서 윤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동원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국민들께서 그때 깜짝 놀랐죠. 저도 혼비백산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대통령과 장관과 변호사가 수십 명이 모여서 술 파티를 했어?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지도부였던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장경태 의원이 엊그제 한동훈 대표에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감을 표명해야 했는지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대통령이 왔어 어디를?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알아? 뭐 했어? 그때 말하기가 국정감사장을 야바이판으로 만든 한동훈 장관은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죠. 네, 이제 유감 표명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이요, 그 유감 표명을 하면서 자, 나는 유감 표명을 했으니까 이제 해병대 특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엮어서 이제 이게 사과라고 해야 될지 요구라고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호 대변인께요,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유감 표명이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비로소 알았는데, 네. 그게 그 사건 제기했었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니더라고요. 저 공개회의 자리에서 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영상을 튼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똑같은 네. 자리에서. 네. 그 이유가 뭐냐? 그 원고들이 제출한 CCTV 네. 영상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의 행적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없다 이런 아직 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근데 이제 저 장경태 의원께서는 지금 바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핵심이 뭡니까? 네. VIP가 경로에서 임성근 구명했다라는 그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정황도 어떤 증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알 겁니다. 장경태 의원도 알아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다 김규현이 한 거 아니냐라고 장경태 의원이 말한 그 녹취록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경태 의원 보좌진이 또 다시 그 증인들을 접촉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그런 정황들도 녹취록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을 이미 알면서도 또 그것을 이제 끌고 가보려는 겁니다. 특검 또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길게 끌고 가보겠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그 후쿠시마 수산물하고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건 안 된다. 이런 정치는 1조 5천억 원을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이런 의견을 이제 호 대변인께서 주셨는데 박성민 의원께서도 이 말에 공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아니 저는 공감하기는 어렵죠. 네. 왜냐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뭐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뭐 선동 정치한다, 괴담 정치한다 하는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왜 이 부분 사과 안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뭐냐면 부분이요? 네. 간첩법 개정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뭐라 그랬냐면 적국을 외국으로 그 바꾸는 그 처벌 기준에서 간첩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민주당이 막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2023년 8월 4일자 기사에 네. 이 간첩법 개정을 상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네. 뭐라 그러냐면 법원 행정처의 반대로 막혀 있다, 네. 계류되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연하 야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게 아니라 네. 사법부를 대리하는 그 법원 행정처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견으로 법원 행정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간첩법 개정을 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막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가 두려워서 간첩법 개정을 막냐, 우린 추진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굉장히 매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 네. 이런 분은 2번씩 발의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역설하시고 토론회도 여시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의원님, 이제 간첩죄하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하는 그 부분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여야가 비슷한 의견이 많이 있다면 그 빨리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합의가 뭐 되겠죠, 당연히 될 네. 텐데 이게 합의되냐 마냐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뭐 괴담 정치였다, 선동 정치였다 이렇게 하지만 본인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면서 민주당을 매도하는 선동 정치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 간첩죄와 관한 이제 의견을 또 새롭게 꺼내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첼리스트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장경태 의원도 그것이 다 허구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영상을 튼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호 대변인께서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00%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정확하게는 제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지 않느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떤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대표 회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표명을 네. 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뭐 장경태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민주당의 한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의혹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재도 부실했고 근거도 부실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깔끔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락 지을 부분을 일단락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재판이 한 가지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떤 재판입니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명예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원고로 제기한 소송이고, 네. 피고는 이제 더 탐사, 그러니까 이걸 보도한 측에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사건인데요. 한마디로 허위 사실에 의한 보도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만 이제 판단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도 과정에서 이게 진실인 것인지를 취재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반론권을 보장한다던가, 첼리스트 A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던가, 장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다던가, 여기에 등장하는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없어서 진실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높고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의 문제는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것은 불법행위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얼마죠?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상당한 금액이 청구됐고요. 네. 이것을 청구할 때 내가 반드시 위자료로 금전적인 이득을 받겠다라는 목적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무작위한 어떤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보신 녹음에 등장한 첼리스트 A의 진술입니다. 네. 이미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남자친구가 잘못 알고 제보를 했고, 네. 이런 일이 왕왕 있죠. 제보자가 거짓말에 그 속아서 과정 하는 경우. 속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의겸 전 의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김 의원 같은 경우
경우는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함을 믿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서 공개를 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는 어떤 제보든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공직자들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오면 의정활동 중에 국회의원이 이것을 제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최소한의 조치, 이걸 양쪽에 연락이 닿는 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가령 예를 거죠. 들어서 말이죠. 손 변호사님,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소송을 10억 원을 배상을 해라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상을 해라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더 탐사라는 매체하고 김의겸 의원이 그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탐사만 하는 겁니까?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의 행위가 각각 별개입니다. 독립적으로 별개입니까? 이제 주장을 네.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도 각각각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구 변호사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관전 포인트가 처음에 10억을 제기했을 때는 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거든요, 대부분. 예. 그래서 몇백에서 많아야 몇 천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컸었는데 네. 우리가 뒤에서 다룰 어제 판결난 최태원, 김희영 씨에 대한 위자료 판결에서 20억이 인정됐잖아요. 네. 지금 위자료에 관한 법리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의 변경을 따라가면은 이것도 굉장히 억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10억이라는 금액이 과도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이제 지금 변경된 거랑 맞춰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그 있고. 위자료도 어제 나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대한 상한선이 한 5천만 원 밑이었는데 네. 그것이 무려 20억이라면 40배 그렇죠. 액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명예가 훼손됐을 때 위자료이기 때문에 네. 개념이 같아서 이 위자료도 그 액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의겸 씨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중에 발언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더 탐사의 발언에 대해서 협업이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과 관련한 법리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각자 혼자의 책임이고, 그리고 강진구의 그 더 탐사의 발언에 대해선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엮여가지고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두 꼭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면책특권이라는 게 국회에서 의정 활동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데요. 그렇죠. 그건 형사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민형사적인 걸 함께 포함하는 함께 건 맞습니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건 네. 맞는데 네. 더 탐사에서 방송한 거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간접법 개정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30초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이제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법 이번 국회는 통과될까? 네. 여는 찬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찬성, 야는 신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류배 법안이 4건인데 3건은 민주당이 발의한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 공감 불구 일부 야 의원들 어깃장, 야당 의원들이 어깃장 나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야당 내부의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 이런 예, 뜻입니까? 법사위원 중에 아, 민주당 네. 의원 4명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4명의 이름하고 왜 그러는지까지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저도 이견이 있는 게 국회 회의록을 보면 네. 그 법원 행정처에서 반대에 앞장섰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